인덕션은 저희가 항상 단독 콘센트를 뽑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단기 놓을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벽면을 까내는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벽면에 보통 가스 배관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저분하고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는 누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누수가 생겼을 때는 보다는 업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카베인디자인 노병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항마을 서원 아파트 24평 아파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고요. 주방부터 시작해서 각 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자 싱크대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고객님이 좀 흰색 싱크대를 좀 원하셨는데요. 지금은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는 아이보리 주방이 좀 추세이긴 하거든요. 고객님은 너무 아이보리는 좀 누래 보이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화이트지만 크림이 섞인 따뜻한 느낌의 싱크대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일반 싱크볼 같은 경우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물때나 이런 부분들이 청소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각 싱크볼로 시공을 해드렸고, 사각 싱크볼 중에서도 엠보 처리가 된 싱크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수전은 저희가 이제 3면으로 수도가 나오는 워터풀 수전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싱크볼 하부에는 저희가 이제 방음 패드를 시공해 드렸어요. 수도를 쓰다 보면 싱크볼 자체에서 퉁퉁거리는 소리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완화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석은 저희가 인조 대리석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좀 얇게 나와요. 24T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공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0T로 좀 시공을 해드렸고요. 사실 이제 싱크대 두께가 두껍다 그래서 뭐 강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싱크대 원장 한 장은 12T로 저희가 생산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50T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12T에서 사실 가운데가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2T짜리 원장을 붙여서 24T로 좀 슬림하게 좀 출시가 돼요. 근데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상판이 좀 더 두꺼워 보이는 게 좀 더 안정감 있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기는 40T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트렌드에 좀 민감하시고 요즘 좀 슬림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24T나 엔지니어 스톤 12T짜리로 하시는 걸 좀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싱크대는 식탁이 있는 기역자형 주방이었거든요. 근데 고객님은 주방은 탁 트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거실 확장을 제안을 드렸고, 거실 확장부 공간에 식탁을 두는 걸로 고객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덕션은 저희가 항상 단독 콘센트를 뽑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간혹 가다가 두꺼비집 열어보면 차단기 놓을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차단기를 교체하는 거나 차단기 함을 새로 얹히기 위해서 벽면을 까내는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부장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벽면은 저희가 600에 600짜리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매지 같은 경우는 타일 색상에 맞게 아덱스 줄눈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가스를 썼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벽면에 보통 가스 배관이 나와 있을 거예요. 도시가스를 부르면 사실 메꾸라 처리만 하고 가기 때문에 배관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저분하고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스 계량기까지 배관을 철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집을 매도하실 때 들어오시는 분이 가스를 쓴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또 해줘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배기는 항상 저희가 유심히 보는 공간이거든요.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는 누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누수가 생겼을 때는 인테리어 업체에 아는 설비보다는 관리사무소 쪽에 설비 연결 업체가 있어요. 따로 설비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메인관이 또 어디로 나가는지도 알고 이 아파트를 중점으로 많이 공사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런 분배기에 누수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해서 그쪽 관련 설비팀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관 자체가 이제 예전 아파트는 또 동관인 게 있어요. 동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부식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관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배관입니다. 근데 동관이더라도 뭐 30년 이상 쓰시는 분들은 또 멀쩡하게 쓰시고 10년만 써도 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요. 뭐 그거를 저희가 딱히 규정을 좀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동관은 부식이 되는 관이기 때문에 누수가 됩니다. 웬만하면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 공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배관 같은 경우에는 동간이라면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누수가 터져서 피해를 입으시는 것보다는 사전 인테리어 공사 하실 때 PVC관으로 교체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관 중문은 저희가 삼연동 슬림 중문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중문 옵션 중에 댐핑이라고 있는데요. 문을 닫았을 때 쾅쾅 소리가 나지 않고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연도 중문이 댐핑이 없는 제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집에 시공된 중문이 댐핑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쪽은 저희가 이제 신발장을 행이형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간혹 가다가 신발장 하부에 턱이 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철거해서 바닥 단에 일자로 맞춰서 신발을 바로 집어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이제 수도 배관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단이 철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수도 배관이 지나가더라도 배관 자체가 깊게 묻힌 상황이면 저희가 턱을 제거하고 평평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사무소나 진행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은 센서 등인데요. 보통 현관등에는 등에 센서가 부착된 조명을 많이 보셨을 텐데 히든 센서를 천장 안에 매립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센서가 없이 진행되면 좀 더 깔끔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 창호인데요. 요즘 창호들은 대부분 자동 손잡이거든요.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밖에서 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크리센트 있던 자리에는 윈드 클로저를 많이 시공을 해요. 한 번 더 창짝을 잡아줘서 바람이 유입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호 견적을 받을 때는 완성상 창호로 견적을 받으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LX는 유리 자체 LX라고 써져 있고요. 한샘은 유리 한샘 마크가 써져 있고 KCC 창호 같은 경우는 KCC가 있고요. KCC 홈CC라는 창호가 있습니다. KCC 홈CC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KCC 창호 같은 경우는 대리점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직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유리가 제각각이에요. KCC 창호로 선택을 하실 때는 유리에 이맥스 클럽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맥스 클럽은 KCC 자체에서 인정을 한 유리이기 때문에 기능이나 이런 게 좀 보장된 유리이거든요. 그래서 KCC 창호로 견적을 받으실 때는 유리에 이맥스 클럽이 찍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실 나가는 도어는 목문이 아니라 터닝 도어를 시공하는 게 사실은 필수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창호 문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안에는 열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반 목문보다는 터닝 도어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거실 욕실 공간인데요. 저희가 항상 체크하는 거는 조명과 환풍기가 따로 켜지게 얘를 잡는 거 그거를 좀 필수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풍기와 등이 같이 켜지게 되면 환기하는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슬라이딩장 하부에는 이제 간접등을 넣어서 좀 연출을 좀 시켰고요. 스위치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상부에 히든 센서로 연결해서 간단한 화장실 용물을 볼 때는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도 가능하거든요. 고객님이 원치 않아서 이 연장은 진행을 하진 않았는데 있으면 굉장히 간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테리어 공사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다이는 저희가 이제 숏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욕조 공간까지 롱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롱으로 젠다이를 좀 시공을 해드렸고 코너 선반을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욕조까지 젠다이를 연장을 하셔서 코너 선반 대신에 이 공간을 좀 수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인터넷에 어디 방에 쓸지를 꼭 미리 생각하셔서 업체한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구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각 방에 인터넷 선이 뽑아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메인선이 거실 쪽이다. 근데 난 안방에서 인터넷 쓰고 싶어 하면은 인터넷 선이 몰딩 타고 각 방에 막 지나가는 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겪지 않으시려면 인테리어 공사하기 이전에 업체한테 각 방의 인터넷 선을 뽑아달라고 미리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고객님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SK나 LG나 인터넷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주셔서 여기 쓰는 메인선이 뭐예요? UTP인지 광랜선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광랜선이라 그러면 인터넷 업체에다가 광랜선을 미리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인테리어 업체에서 매립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사전에 인터넷 접수를 하셔서 UTP인지 광랜선인지 그리고 메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인테리어 업체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고,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접수만 할 테니 대신 좀 통화를 해서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항마 선 아파트 24평형 아파트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벤 디자인이었습니다.